어떻게 보면 루틴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약을 복용을 한 상황이었고. 그거는 이제 네.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염증을 강력하게 잡는 게 좋은 거다. 기침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기침과 가래가 이게 반복이 되고. 그래서 다른 이제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르게 기관지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상처를 내나 봐, 얘네들이. 그러니까 염증,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아까 말했던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는 거고, 폐섬유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라든지 염증을 좀 더 일으키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독감이나 이거보다도 더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휴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래 증상이 가는 거니까 초반에 염증이 내 몸에 상처를 더 많이 내지 않도록 해주면은 내가 걸렸어. 그럼 그때부터 막 열심히 치료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옛날 같은 게 조금 더 가벼운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는 금세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너무 많이 이제 탈진됐다. 자율신경 검사해봤을 때 부신 기능이 엄청 떨어져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런 어떤 예, 많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막 항진하려고 힘썼던 내 몸의 것들을 많이 보충해주고 올려주는 치료들도 같이 하면은 좀 더 빨리 좋아지겠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을 때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응? 엑스레이 찍는 거, 체스트를 찍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증상이 2주나 한 달 이상 가는 분들은 엑스레이나 검사해보는 게 근데 좋아요. 실질적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2주 이상, 한 달도 더 뭐 그쵸. 넘는 그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만성적으로 되지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확인하는 게 왜냐면은 이게 기관지 정도의 손상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세기관지나 폐에 영향이 있는 분들은 물론 아주 작은 경우는 엑스레이는 안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상기도 감염, 하기도 감염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기도 감염은 자주 반복되고 걸리고 나을 수도 있지만 하기도 감염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좀 심각한 질병일 수 있거든. 하기도 감염은 기침이 좀 더 자주 반복되고 좀 노란색 기침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찐득찐득한 형태가 계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것이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뭐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왜 이렇게 바이러스 변이가 되어 갈수록 어떤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약해지느냐 전염력은 맞아요. 강해지는데 맞아요. 이게 바이러스의 사실은 생존 전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3차, 지금 3차, 4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걸리기 전에는 당연히 3차까지 맞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백신 생각을 했지. 네, 코백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개인별 어떤 증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강도 자체도 다르고. 이 4차를 꼭 맞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백신은 남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네, 그래서 3차까지는 나도 접종을 했고 저도 했죠. 그랬는데 이제 4차 이상은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 변종들을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감염이 많이 물론 아직도 심각한 분도 있긴 하지만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3차 이상 접종한 분들은 그 증상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서 꼭 4차 접종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거는 우리 집에 나만 빼고 다 걸렸는데 나는 진짜 이게 뭐 슈퍼 이뮨이 면역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균에 노출이 엄청 많이 돼 있어. 늘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에 다 그게 있었어요. 접종 안 한 친구, 애기. 그 다음에 케이스가 다 1차만, 그때 1차인가 2차만 접종한 녀석, 그 다음에 3차까지 다 맞은, 나는 이제 3차 다 한 형태였는데, 증상이 다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도 안 한 애가 제일 심했고, 그 다음에 1차 접종한 애가 그 다음이었고, 그러니까 열 막 나고 막, 우리 애기는 진짜 열 많이 났었어, 처음에. 그랬고, 고열이 나죠. 3차 접종한 우리 아내는 조금 되게 가볍게 넘어가고, 나는 아예 안 걸렸고. 근데 4차까지 진짜 접종하고 더 나아가야 되냐 하는 거는 나도 퀘스천. 그렇죠. 저도 일반인 입장에서 솔직히 이제 전문의시니까 그걸 좀 케어를 하는 전문가의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해야 되더라고요, 평생. 그렇죠.
일단은 기대하는 거는 이 이후에 코로나가 변이가 계속되면서 더 약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감기나 계절성 독감까지 좀 더 약해지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 감염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 바이러스의 DNA를 나하고 결합이 돼. 그러니까 뭐 균하고 계속 감염이 되는 게 썩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절제를 하고, 무조건 이제 다 걸렸으니까 나도 그냥 아예 차라리 걸려가지고 그냥 뭐 편하게 지내자 이런다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안 걸릴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그럼요. 것도 좋은 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증상이 조금 가벼우면은 집안에서 충분하게 내가 케어해야겠지만, 조금 심각하다 싶으면은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코로나 걸리면은 정면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정력이 문제가 생긴다. 네. 남성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또 그거구나. 자, 이것도 다 에너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제 뭐 정력이라는 것이 어떤 힘, 파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이거 뭐 터놓고 지내게 하냐면은 남성이 발기가 잘 된다 이러려면은 혈액순환 문제거든요. 그 혈관이 쫙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잘 그렇게 순환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건데,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즉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생산하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정관이라든지 이 또 고안으로 직접 침투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파괴시키거나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떨어지는 역할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많은 분들이 코로나 후유증이라든지 이게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부탁할 거는 질문을 미리 알려줘.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당황한다니까. 아니, 뭐든 물어보면 척척 얘기해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척척이잖아, 척척. 치기치기하는 네. 여기까지.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다음에 궁금한 거 있거나 또 하면 이런 시간 또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